네,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빅스 지수가 어제 떨어지고 그리고 CPI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레일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그동안 과매도되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그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좀 전에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수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골드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투자은행 그리고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다 낮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뭐 7천을 지금 6,200으로 낮추었던지 야데니 리서치 같은 경우에 뭐 6,500에서 6,200으로 낮추던지 이런 거를 지금 주가가 지금 10%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10% 낮춘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똑같이 10% 올리고 내려갈 때는 10% 후행적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예측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예전에 잘렸던 분 있죠. 월가의 마지막 고 작년 7월에 이분이 잘렸거든요. 간달프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예측을 잘했던 분인데 이분이 잘리고 있다가 지금 또 트위터의 그 X로 바뀌어서 트위터가 거기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정확하게 미국 증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X에다 올린 거죠. 이제 JP모건에서는 리포트를 못 쓰니까 정확하게 내일 했다. 2월 초에 주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희가 2월 초에 하락이 시작했잖아요. 좀 미안하다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이분 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죠. 사실 베어들은 원래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재기 너무 힘들죠. 누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겠어요. 그거 알면은 떼돈 벌죠. 숏 치면은 정확히 내가 다음 주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마구마구 숏을 치겠죠. 선물 매도를 치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베어들은 사실 타이밍을 맞추기가 수백 배 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사실 콜하기가 너무 쉬운데 베어는 맞추기 힘들다. 이분도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잘렸지만 뒤늦게 이분이 맞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 뉴스 하고 있거든요. 마크 콜라보비치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조금 하도록 하고요. 지금 뉴스는 너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팽팽할 정도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5%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파이퍼 샌들러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침체 확률이 40%로 올라갔다. JP 모건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타겟치를 6,500에서 6,200으로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물밀듯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타겟 프라이스 조정 안 한 기업들은 투자은행들 모두 내릴 거에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 그 EPS죠. 주가의 어떤 실적을 예상하는 실적치 EPS도 아마 줄줄이 하향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후행적인 기사에 크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과거에 뭐 주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 타겟 프라이스 내린 건 누가 못하냐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뭐 누구나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고 맞추는 건 어렵겠지만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JP모건에서 다시 또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습니다. 100불대 초중반으로 낮췄고요. 모처럼 반등했는데 찬물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잠깐 보시면 어제 CPI 지표가 장보다 먼저 나오죠. CPI 지표가 밤 9시 반에 2.8% 증가한 걸로 나왔죠. YOY로 전년 대비. 원래 2.9가 컨센서스였는데 0.1% 퍼센트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사실 선물 지표가 장 전에 1.6%까지 상승했었는데 급격하게 장 시작하고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셀링 프레셔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팔려는 시도하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이거는 주봉이고요. 제가 어제 그 KT 스탁턴의 그 차티스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그은 선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300대 중반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뷰가
시장에서 좀 설득력 있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한 3%에 4% 정도 더 떨어질 룸이 있다. 이게 2차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한번 일봉을 한번 봐볼까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제 장 초반에 상승하려고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500선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셀링 프레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여지없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사실은 0.49% 상승에 불과한데 나스닥이 그동안 기술주와 맥세븐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려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보시면은 애플만 요즘에 그 3 AI 탑재가 느려졌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고점 대비 20%가 못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그동안 많이 때려맞은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급 반등했고요. 6%에서 7%까지. 그리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모두 1%,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머지 섹터가 어제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어제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는 이거죠. 결국에는 CPI가 아직까지 관세의 어떤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관세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금 어저께도 뭐 캐나다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그리고 EU에 대한 관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4월 2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일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뉴스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기 반등이 계속될 거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저께 IonQ 같은 경우도 23% 올랐거든요. 하락폭이 깊을수록 반등도 그만큼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제 IonQ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6%대 7%의 반등이 나온 이유도 그동안 테슬라는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왔다. 용수철이나 아니면 공을 떨어뜨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공을 떨어뜨리면 이만큼 반등하지 않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넷플릭스, 테슬라, IonQ 반등이 이런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고 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월가의 마지막 고음이라고 불리던 별명이 간달프였어요. 워낙 잘 맞춰가지고 마법사 같은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2015년, 2018년 이런 때 하락장을 모두 잘 맞추고 코비드 19 때도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별명이 간달프인데 작년 7월에 잘렸죠. JP모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JP모건은 최근에 주가의 어떤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분이 떠난 다음에 이분의 견해를 어떻게 보면은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이분은 잘린 다음에 X에서 트위터의 효신이죠. X에서 열심히 자기 의견을 올리고 있고 지금 팔로워도 많이 모였다고 해요.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을 정도로 다시 한번 명성을 회복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마지막 고무로 작년 7월에 잘렸는데 올해 2월에 다시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 2월 초에 2월 2일 정도에 주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또 JP모건에서 잘리고 아직까지 똑같은 베어리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다들 비웃었는데 정확히 한 일주일 후에 2월 10일경에 피크를 찍고 미친듯이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10% 이상 나스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블룸버그 뉴스에서 다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요 리포터가 찾아가서 마크 콜라보비치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냐 물어본 거죠. 당신 잘 맞추다가 잘렸는데 당신 말이 지금 보니까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때 명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5,500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5,500은 바닥이 아니고 5,000대 초반까지는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 스타턴이나 차티스트가 보는 입장이 5,300대에서 지지할 거라는 것보다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수치고요. 5,000까지 떨어지면 사실은 한
5%, 2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20% 가까이. 지금 고점이 6,100대니까 여기서 만약에 5,000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5,300대까지 떨어지면 한 13%, 12, 3% 떨어지는 거고요. 마크 콜라보비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5,00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거의 18% 이상 떨어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더 무서운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4,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0 초반대. 다만 그 경우는 리세션이 현실화될 때 라는 겁니다. 리세션이 현실화되면은 고점에서 뭐 30% 이상 빠져서 4,000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죠. 3, 40%. 리세션이 오면은 보통 3, 40%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하지만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어 같은 투자은행 아니면 에리안 이런 애널리스트도 리세션 확률을 지금 뭐 30에서 35% 아니면 4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4대 6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가 좀 더 영향을 길게 끼친다면 빨리 철회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지금 트럼프 관세가 미국을 위해서도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간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미친 그런 광기가 좀 똘기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돼서 경제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친다면 이제 리세션 확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 그 경우에는 4,00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주의적인 어떤 경고를 울리는 그런 알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CPI가 2.8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안 돌리를 좀 반등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CPI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오늘 밤에 나오는 PPI 또 이런 걸 봐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과연 패드 풋이나 트럼프 풋이 유효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 풋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트럼프 풋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트럼프 풋을 엄청 사람들이 믿고 있다가 지금은 트럼프 풋이 완전 사라진 상태에서 200일선을 뚫고 내려간 상태죠. 다만 이제 트럼프 풋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테슬라 차를 막 사주면서 트럼프가 뭐 테슬라 주가 요즘 많이 빠지니까 테슬라 차를 직접 자기가 구매하면서 약간 그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거 아니냐. 다만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겠죠. 트럼프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정도로 트럼프 풋은 완전 사라진 지 오래다. 이게 다시 사라지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다만 패드풋이 조만간 나올 수 있냐, 이것도 사실은 아직 요원하다. 패드풋이 나오려면 고용이 좀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아직도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이 아직도 2%인데 에리안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어떤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2%를 타겟으로 하고 계속 찍어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8% 뭐 이렇게 2점 후반대로 계속해서 물가가 찍히고 있잖아요. 에리안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패드가 이제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뭐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의 어떤 경제 구조를 반영해서 패드 타겟을 높이고 금리 인하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KD 스타턴이 말한 대로 이 정도에서 다시 이까지 하락한 다음에 좀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한 번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쭉 빠지는 4월까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마크 콜라보비치의 얘기와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골드만, JP 모건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까지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또 좋은 대응과 트레이딩 하시고 올해 꼭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